요즘 AI 하면 대부분 책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AI 혁명이 아주 조용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 숨은 주인공에 대한 겁니다. 네, 바로 그래프 신경망, 우리가 줄여서 GNN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 인용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GNN은 요즘 AI 기술 발전에 보이지 않는 손, 그야말로 다크호스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대체 GNN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인 걸까요? 자, 이야기는 2020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 MIT 연구진들이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표를 합니다. 바로 엄청나게 강력한 새로운 항생물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죠. 근데 이 발견이 정말 특별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AI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수십억 개나 되는 분자들의 복잡한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관계를 분석해서 찾아낸 거죠. 그렇게 발견된 이 새로운 항생제에 할리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냥 글을 읽거나 그림을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서 분자 구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와 구조까지 이해하는 AI는 대체 정체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그래프 신경망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술은 신약 개발 같은 거창한 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평범한 퇴근길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구글맵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구글맵이요. 도착 예정 시간, 그러니까 ETA, 정확도를 무려 50%나 끌어올린 비밀 병기가 바로 GNN이었던 거죠. 수많은 도로와 교차로의 복잡한 관계를 하나의 거대한 그래프로 보고 최적의 경로와 시간을 예측하는 거예요. 아니, GNN이 대체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그 비밀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데이터의 진짜 모습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데이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네모 반듯한 격자 모형이 아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은 기존 AI가 아주 잘 다루는 격자형 데이터입니다. 사진은 픽셀이 모인 2차원 격자, 글자는 단어가 늘어선 1차원 배열이죠.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진짜 세상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나 분자 구조처럼 점과 선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절킨 네트워크 형태죠. GNN은 바로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태어난 AI입니다. GNN의 G가 바로 그래프를 뜻하는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드라고 부르는 점들이 있고요. 이 점들을 연결하는 엣지라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노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엣지는 그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친구 관계나 화학 결합 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요. 갑자기 세상 모든 게 다 그래프로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는 소셜 네트워크의 친구 관계, 약의 분자 구조, 넷플릭스가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추천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도시의 교통망까지. 전부 다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GNN은 이 복잡한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학습하는 걸까요? 그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메시지 패싱이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그래프 안에 있는 노드들이 서로 옆집 이웃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모든 노드가 각자 자기소개서처럼 초기 정보를 하나씩 가지고 시작해요.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패싱 단계인데 각 노드가 자기랑 직접 연결된 바로 옆 이웃들한테 너는 정보가 뭐니? 하고 물어봐서 정보를 싹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웃들한테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노드는 점점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노드들의 정보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GNN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와, 플러스 44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딱 2년 사이에 GNN 관련 연구 논문이 매년 평균적으로 이만큼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 관심이 그냥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봐야겠죠? 그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우버이츠의 음식 추천 모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GNN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가 다른 어떤 정보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덕분에 음식 추천 정확도가 20% 이상이나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핀터레스트 사례를 보면 입이 더 벌어집니다. 핀세이지라는 GNN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추천 적중률은 150%가 올랐고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걸 얼마나 더 빨리 보여주느냐 하는 성능은 60%나 개선됐어요. 이건 그냥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이전 모델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딥마인드가 만든 그래프캐스트는 슈퍼컴퓨터로 몇 시간 걸리던 10Hz 기상 예보를 단 1분 만에 끝내버리고요. 제요과학 분야의 GNOM은 인류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안정적인 물질의 종류를 하룻밤 사이에 10배나 늘려놨어요. 단백질 설계 분야에서는 실험 성공률을 무려 214배나 높였다고 합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들으면 GNN이 거의 만능 해결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강력한 기술을 현실 세계에 안전하게 적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4가지의 큰 산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실에서 다루는 데이터처럼 깨끗하게 정제된 것과는 달리 실제 세상의 데이터는 뒤죽박죽 섞여 있고 어떤 건 너무 많고 어떤 건 너무 적고 또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GNN이 마주한 4가지 과제는 특히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불균형 문제. 예를 들어 금융사기범처럼 전체 데이터에서 수가 아주 적은 데이터는 네트워크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모델이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노이즈. 데이터의 연결 하나만 잘못되어 있어도 그 오류 정보가 메시지 패싱을 통해 이웃에게 또 그 이웃에게 퍼져나가면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GNN은 노드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정보를 보다가 그 사람과 연결된 친구들의 민감한 정보까지 유추해버릴 위험이 있죠. 마지막으로 훈련할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갑자기 나타나면 모델이 이건 뭐지? 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GNN은 분명 세상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신약 개발에서부터 우리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그 영향력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예요. 하지만 이 기술이 더 강력해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공정하며 우리 모두에게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GNN의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